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신림미팅 유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이고요. 자, 오늘은 11월 21일 부산 금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모시고 진행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편성을 쭉 한번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레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전도가 좀 높아요. 이게 또 기본 혼전보다는 또 능력받을 길이 접종 교도도 많고, 인기 1위가 좀 불안한 경우가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 쪽에 매를 두신 분들은 상당히 좀 성분을 걸어볼 만한 우리 두 사람 얘기를 해요. 스타일에 딱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지난주 경마가 잘 진행이 되어졌고요. 또 박 의원께서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 경마는 부산 또 6경주가 재밌었네요. 6경주가 단방 적주 나오셨고 또 7경주는 또 박 의원께서 삼복성으로 12배짜리 또 주력권 적중해드렸습니다. 그 1류 경마는 부산 2경주, 3경주 좀 짭짤한 배당에 주력권 적중해 주셨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1류 부산 6경주가 이제 본 방송을 통해서 승부 경주로 공개를 드린 게임이고, 그 승부 경주에서 뭐 뻔한 대끼리 배당을 피해서 삼복승 12배짜리를 그냥 주력권으로 주력 승부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2경주도 지난주 1류교차 10.8배짜리 주력권 승부를 해드렸고, 제주 경마도 이제 제주 교차 그 2경주였죠. 금요 경마 삼복승으로 8.2배짜리 적중시켰는데, 토요 좀 제주 교차에서 정말 코차로 주력권 승부 맞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배당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뭐 우리는 앉아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기 때문에 이번 주 아주 또 재밌는 신승훈의 제주 경마 승부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 승부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11개 레이스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박 의원께서는 4경주 10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요. 바로 1경주부터 시작할게요. 1경주가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이더라고요. 자, 1번에 천하통일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6번에 행운신화라든지 또는 뭐 5번에 올레퀸 뭐 이런 말 인기 많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충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1번마 천하통일이란 마필이 뭐 게이트 이점도 있고 산행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뭐 지난번에도 물론 잘 탔어요. 그 정도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주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마필들의 능력이 여기서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게 문제예요. 뭐 4번 대풍년, 8번 아이블레이드, 11번 원일로즈 이런 마필들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특히 외곽에 있는 원일로즈라는 마필은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끈기도 있기 때문에 뭐 외곽이라는 점이 전혀 뭐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원일 공주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레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의 말들 중에서 오히려 좀 발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번에 뭐 천하통일이 전대지 뭐 그 올머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게 안쪽에 있어 압박을 좀 받게 된다면은 이것도 마지막 걸음은 장담 못하지 않을까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액면은 물론 1번 녹화하는 게임 같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 느린 레이스의 독등이라면 무조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의외로 좀 빠른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일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본의 천하통일에 대해서 100% 경마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100%가 없는 그런 게임인데 100%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한마로 박 의원께서는 11번에 원일로즈 또 4번에 대풍년 이런 말 해주고, 저는 차라리 1번보다는 좀 6번에 행운신화가 직전에 좀 전개가 조금 외번으로 밀려났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8번에 마이블레이드도 이거 좀 띄워주면 아닙니까? 많이 띄워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또 피고 선택을 잡아야기 때문에 당근에 적응력이 있습니다. 터지면 8번 같은 마필 또는 4번 같은 마필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번에 1200원 나와 있고요. 이경주는 6번에 지붕만세랑 이 13번에 원엘 넣기 두 마리 인기권인데 변수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일단 뭐 지붕만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제 물론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경주마들이 다 뭐 편안하게 레이스만 전개할 수밖에 있는 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본 게이트 2점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3착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못 믿는 마필이고 저는 6번보다는 그래도 13번 원일 루키가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그렇고 좀 외곽이긴 합니다만 좀 안정적이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12번 샤프게일과 8번 러브리안 이런 마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샤프게일은 데뷔전에서 늦발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물론 지난번에도 발조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발조가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샤프게일과 러브리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샬창 지붕만세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좀 일반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고 왜냐하면 지난 9월 26일이죠. 데뷔전. 네. 데뷔전에서 참이 12마신 차 2차 차지했는데 너무 전개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리고 일단 그때 안쪽에서의 전개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럼이 좀 시원시원한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데뷔전에 제가 이걸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거의 종원지 백판이었어요. 근데 정말 개발은 불면서 뭐 많이 팔렸는데 문제는 정말 진리기면서 억지 어거지로 들어와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조금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뭐 보기로 보면 사실 뭐 지난번 경주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좀 있지 않겠냐. 또 1번 게이트고 그래서 편성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경주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죠. 좀 지켜봐야 돼요. 여기는 뭐 댓글을 패더라도 좀 그렇고요. 일단 13번에 원일 루키가 앞으로의 좀뭐 직전에 보여준 그림만 보면 훨씬 더 낫다. 그거 일단 평가가 되고 있고요. 6번에 지붕만차 다시 한번 또 인기를 먹어 빠져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안이 저는 저 7번에 헬로 챔프가 직전에 좀 배당판에서 냄새를 풍긴 말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안고 하셔야 됩니다. 7번에 헬로 챔프 또 박유현이 노리고 계시는 8번에 러버리안이라든지 12번에 샤프 계열 쪽에서는 좀 더 큰 배당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상명주가 이제 국산 요건에 1300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4번에 지붕스타랑 6번에 신천 여망이죠.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뭐 지붕 스타 같은 경우는 이번 경도 독택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데뷔전 때부터 이 지붕 스타의 어떤 혈통적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뭐 단독 선행이나 메리트는 좋아요. 근데 경주 거리가 또 이제 100m가 더 늘어났습니다. 1300으로 늘어난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천 여망은 능력은 센 마필이에요. 다만 주행 분량기가 아직까지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주행 분량기를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순치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이 떼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주행 분량이 문제가 되고 따라서 저는 10번 햇빛 사운드가 재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 사운드란 마필도 뭐 주행 검사다나 데뷔전 때는 발주가 안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어쨌든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적으로도 발이 빠른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붕 시리즈의 말들이 참 그러네요. 좀 그래요. 지붕 스타, 지붕 만세. 아까도 뭐 그런 말들 했는데 뭔가 좀 지붕 한 같습니다. 뭔가 좀 모자라는 듯한 지붕 그러면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독대행을 당하겠습니다만 버텨낼지 또 1300이라 늘어나는 거리가 결코 유력하지 않네요. 좀 부담이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일단 6번에 그래서 신천 연만 쪽에서 그림이 더 있는 것 같고요. 10번 햇빛 사운드 하고 이 9번의 여러분의 세상이 이게 참 정말 그 꾸역꾸역 한 발이거든요. 힘으로 뛰는 네, 꾸역꾸역 한 발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그렇게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1300 조건이라면은 그 여러분의 세상이 좀 힘을 내기에는 좀 더 낫지가 않겠느냐 해서 좀 짭짤 배당은 9번하고 10번 두 마리는 좀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 오늘의 첫 번째 맞이하는 박남경 위원의 추천 승부처가 되겠고요. 국산
혼합사고는 이제 혼합사고는 1200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4번의 누리라인 아주 뭐 강합니다. 이 말이 강축으로 잡혀 있는 와중에 7번의 라이언 메탈, 1번의 초록산 두 번의 인기만을 팔리고 있는데 변수는 있죠. 그렇죠. 뭐 이번 경기는 뭐 총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당일날 가면 뭐 4번 놓고 11마리가 10배면은 빵빵 나 있을 텐데 저는 7번 라이언 메탈하고 1번 초록산은 관심거리 없는 마필들입니다. 따라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 한두를 뭐 누리난에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 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 주력 막권 무조건 한 방으로 때리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했더니 뭐 4번의 누리라인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적 사항이 되겠고 문제는 1번의 이 초록산하고 그 다음에 7번의 라이언 메탈. 액면상으로는 7번의 라이언 메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뭐 주인공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스타트가 좋지는 않고요. 활동적으로도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과연 이제 바로 입상을 해낼 수 있느냐 또 발주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혈통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발주가 갑자기 좋아질 일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라이언 메탈 좀 띄워줄 만 같습니다만 가능하긴 이것도 뭐 힘이 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때는 대길로 팔리고 넛발하고 취입으로 착순권 언저리만 되면서 다른 말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당이 빵 터지는 이런 구도를 우리가 10마 레이스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점을 노리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중배당 한 방의 메리트를 박영기께서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경주 봅니다. 국산 사고는 13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경주는 11번의 서울 분립. 지난번에 완전 변마레에서 낙선을 거뒀습니다. 11번지 서울 분립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일단은 뭐 3번의 테이크홀이라든지 7번의 글로벌 강화 쪽에 일단은 주안치 모아주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서울 블레스는 인정을 합니다. 뭐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던 그런 편성이긴 하고 또 지난번에는 뭐 산에까지 갔는데 이번 경기는 산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뭐 안쪽에서 뭐 다른 마필이 먼저 뭐 팔마 해피니스 같은 마필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 블레스는 산행만 아닙니다. 따라가도 뭐 능력 발휘 해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 블레스 이번 경기도 뭐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일단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문제는 테이크홀하고 글로벌 강호가 제가 볼 때는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마필이 불안하고 저는 이번만 영광의 축복을 아주 재밌게 봅니다. 영광의 축복 같은 경우는 뭐 휴양을 하고 나왔던 최근의 레이스에서 컨디션이 좀 지난번 경주도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번 경주는 너무 외곽을 돌았습니다. 4번 게이트이긴 했지만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실을 너무 많이 받고 안쪽 게이트라면 뭐 영광의 축복이 선위권에서 최대의 전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는 좀 노림수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3번 테이크홀은 그 서울의 출장 원정 같은 서승훈 기수의 거의 전용마다 해도 뭐 관여할 정도로 기수를 많이 좀 가리는 말 같아요. 서승훈을 탔을 때 와 그렇지 않았을 때 능력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 입상 가능성은 반반이 아니냐. 반반인데 대길이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8월 9월 정도 됐을 때 대길의 승부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확률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반반인데 대길로 가야 된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뭐 박영께서는 이번에 영광의 축복 같은 맛을 보고 계시고요. 오히려 선행권에서는 8번에 해피니스가 기습 선행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10번의 상승 물길도 뭐 직전 1400보다는 1300이 좀 더 나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2번의 영광의 축복이라든지 10번의 상승 물길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시는 있을 것 어떨까 싶습니다. 좀 체크해 주시면서 6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게임입니다. 국산 사고는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이 11번에 미라클 라인하고 6번에 맥앤치즈 두 마리가 모아지고 있는데 변수는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많죠. 일단 뭐 다 그 승문전을 갖는 마필들 다 나름대로 화려한 면을 다 보여준 마필들이죠. 근데 문제는 또 선행 싸움이 좀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1번부터 4번, 9번, 뭐 11번, 14번은 뭐 따라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빠른데 일단 능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는 11번, 14번 한방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승문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제대로 된 전개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런 걸 다 변수를 다 제끼고 능력만 두 마리가 들어올 수 있냐 이게 관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8번 첼로 소나타라는 마필도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뭐 충분히 이게 앞선이 빠르기 때문에 첼로 소나타가 중반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다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 첼로 소나타의 고배당 막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막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게 앞선만 고집하는 말보다는 뭐 선입도 되고 뭐 취입도 되는 이런 말들은 좀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말 중에 하나 이제 14번의 월드윙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는 또 취입으로 들어왔고 뭐 직전에는 선입권으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좀 안정감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그때 좀 너무 게이트가 멀기 때문에 요즘이 좀 변수가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2번의 마챔프 같은 마필도 입상과 동시에 배당이 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선입권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12번의 마챔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박의원이 보시고 계시는 8번의 첼로스로 되어 있죠. 구단 중량 노창량을 좀 줄어들었고 앞선을 보내주고 따라가는 조건에서 그룹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말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정도는 가볍게 노리시면서 전반적으로 팬 여러분들 이런 경주는요 배팅의 강도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마도 좀 불안하거니와 복병마들도 지금 뭔가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런 경주는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경주 봅니다. 혼합 3군에 1300원 나와 있고요. 7경주는 7번에 다이내믹 대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8번에 태권당자, 9번에 금포여 장군의 싸움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태권당자가 컨디션만 괜찮다면 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데 뭐 지난번 출주 취소되고 또 6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7번 다이내믹 대시가 좀 안정적인 마필이죠. 지난번 1400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7번을 놓고 가는 게 맞고 저는 4번만 남정북벌이 재밌다고 봅니다. 감량 2점을 지니고 있고 이 남정북벌의 마필도 나름대로 이제 휴양을 거치면서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뭐 충분히 적응을 했고 52kg의 부담 중량도 그렇고 편성도 뭐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쪽 게이트의 남정북벌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8번 태권당자가 지난번에 이제 왼쪽 뒷다리처럼 때문에 경주가 좀 제약을 했었는데 이제 복귀 모델을 뭐 1200, 1000이 아니고 이제 130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1300 거리는 조금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닐까?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뭐 태권당자나 마필도 그렇게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백을 거치면서 1300은 아무래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감량이 쯤에 있는 4번의 남정불벌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외곽에 있는 두 마리 있잖아요. 11번의 레전드 파워랑 12번의 스마트 에너지, 특히 12번의 스마트 에너지는 전대지 백판입니다. 백판. 근데 지난번에는 뭐 1500에서 외곽을 심하게 돌았고 이 마필이 10월달에 휴양하고 처음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그러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휴양이 좀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는데 단거리에서 취입 능력, 힘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11번, 12번 내지는 4번까지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3군에 1800원 나와 있고요. 8경주는 그 4번의 프로페서 실버 중심으로 1번의 노벨 자이언트랑 6번의 고스트 블론드 이런 식으로 인기권이 지금 재편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경주 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거리가 또 변수가 좀 되는 레이스예요. 따라서 1800 첫 돌에 나서는 마필이 많은데 이 4번 프로페서 실버는 뭐 거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 마필이에요. 힘이 좋은 마필이고 또 장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프로페서 실버를 빼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노블 자이언트나 마필도 물론 장거리 활동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열심히 가면서 이제 그 걸음이라는 게 좀 아쉽고 저는 6번 고스트 블론드가 찬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장거리 활동이기 때문에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가장 득을 많이 보는 마필이 6번이라는 점에서 일단 4번, 6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필 실버는 뭐 안쪽 스닙, 안쪽 취입, 외곽 스닙 다 되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이 편에서는 상당히 좀 진한데 이제 어떤 6번의 뭐 고스트 이게 좀 1800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장거리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1번의 노블 자이언트가 좀 거리적인 측면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 느낌이 있고요. 근데 10번의 남도 트래킹도 활동적으로는 이제 거리가 나오는 마필인데 매번 새 체력이 다 이빠이죠. 네, 지난번에 정말 체력 전기였어요. 체력 전기를 하고 그 정도 걸음이라면 뭐 거리는 나오는 마필입니다만 남도 트래킹은 이 편성이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숨어 있는 말 한 마리를 본다면은 7번의 천년 특급인데
이 말도 뭐 1,800원 처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1,300, 1,200 이것보다 우리 1,400, 1,500, 1,600을 더 잘 떼어준 많이 그랬거든요. 1,800이면 더 낫지 않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 복병은 7번 천연특급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구경주입니다. 신승훈이의 후반 부산 승부가 되겠고요. 국산 상권에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액면은 지금 7번에 프로네이스하고 4번에 골든네이스의 인기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액면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일단 요 두 마필도 이제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마필들이죠. 선행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좀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뭐 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뭐 3번 하이킥 같은 경우도 1,300이라면 지난번 1,400보다는 좀 나은 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8번 소리킹도 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1600, 1500을 뛰면서 바닥권인데 1300에서는 뭐 한 발을 쓰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적정거리로 내려온 8번 소리킹이 뭐 최고의 보병이지 않나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1300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말 같고 지금 뭐 4번, 7번 내지는 뭐 3번, 뭐 10번, 11번 뭐 골고 잡혀 있습니다만 거기도 뭐 저는 뭐 14번의 무한 스피드라든지 5번의 무지개 동산도 기술적인 독생이 가능하겠고요. 아까 또 발교 이런 것도 있던 8번 소리킹 같은 마필로 되면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박빙의 승부예요. 박빙의 승부인데 코코코 이런 식으로 인기마와 복병말들 또 이변말들이 뒤엉켜가지고 결정선에서 맞닥뜨리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레이스에서는 저배당으로 타협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배당대로 가셔야죠. 신승훈의 고배당 승부처 구형주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10정주가 방당위원회 추천인데요. 자, 국산 2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 일단은 6번에 울트라블루 올머리로 잡혀 있는 것 중에 4번에 황금빛 지중해와 5번에 어필링스타 인권인데요. 자, 어떤 변수를 주시는지요? 일단 뭐 액면적으로 보면 뭐 6번, 5번, 4번, 뭐 2번 이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뭐 인기마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울트라블루는 지난번에 뭐 8마신 그 전에 14마신 다 좋아요. 근데 선행을 갔을 때 얘기고 이번 경주는 안쪽에 포스트원이라는 마필이기 때문에 울트라블루가 선행을 못 가거나 물론 중간에 이제 넘어가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좀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울트라블루도 뭐 강축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승군이라는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울트라블루를 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변수가 이제 많은 그런 레이스가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제 관리 마필입니다. 뭐 인기도에서 워낙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 뭐 경주 조건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좀 올라와 있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 이제 인기말을 데려가는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4번의 황금빛 지중이라든지 뭐 5번 어플링스타도 그렇게 100% 과신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같아요. 뭐 울트라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변수이기 때문에 또 1,400이라는 거리 조건에서 부합했을 때 1,400이라는 거리에서 가장 또 잘 뜨는 숨어있는 복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치고 들어가는 방랑기관의 주력도 승부는 또 일단은 기본 한 방은 그렇죠. 나와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자, 마지막 11경주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요. 자, 국산 2군의 1,900 이거는 1,900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다른 게 변수가 아니고 왜냐면 국산 2군의 장거리 편성을 처음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거리에 누가 더 적응이 강한 것인가. 바로 제가 보라는 편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정답이 나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자, 일단 액면적으로 본다면 강축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10번의 퍼번더 스톰이랑 또 6번의 라운프라다 쪽 인기가 모아지고 있고요. 자, 박의원께서는요? 총만 없는 레이스라 봐야죠. 일단 뭐 퍼번더 스톰도 승분 전에 1,900이라는 경주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따라 저는 4번 파워풀 라메를 좀 재밌게 봅니다. 이 마필도 뭐 1,900이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그 선행 경합을 하면서 초반에 너무 무리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라운프라다나 블랙시프 이런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텐데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 또 54.5kg의 부담 능력도 뭐 적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파워풀 라메를 재밌게 보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뭐 올라오는 퍼번더 스톰도 1,900이 참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참 세게는 잡혀 있고.
또 부담 중량까지 또 혜택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리적인 부담 안고 싸우기 때문에 장담 못하고 또 복병 중에 이 3번의 빙고라지오도 은근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말도 뭐 거의 뭐 1900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말 아닌가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령 뭐 6분의 라운프라다가 독땡을 치고 나간다면 좋은데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예, 독땡 나가는 치고 나가는 족분에서는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것도 선행을 실패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1900 거리에서 누가 더 가장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인가? 이것도 의외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배당으로 점철이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 또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좀 챙겨갈 수 있는 또 저를 또 그 타이밍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10번 포버드 스톰과 6번의 라운프라다 같은 대끼를 맞고는 저는 단돈 10원짜리 하나 더 갈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마지막 11회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잠시 후에 1료 부상 교체 레이스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